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곳곳에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깜깜해진 골목에서 상인들이 수조 속 생선을 급히 건져 옮깁니다. 손전등과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가게 안을 살핍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먹자골목 일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냉동고가 멈추고 카드 결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인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다 꺼져가지고 좀 심각해요 지금.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이랑 냉동고 물건들 손님도 다 나가고 엄청 크죠. 한 300, 400? 상가 쪽에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손님들이 식사하시다가 멈추고 다 나가시고 전기가 나가니까 호수가 안 돼가지고 한국전력은 변압기 고장으로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상가 62곳가량이 정전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대 신호기와 관제 CCTV도 함께 꺼지면서 경찰이 현장에 나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내부 변압기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3개 동 374가구 냉방기기가 멈추면서 주민들은 폭염 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낮에도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13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거 더워서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야지. 하필 이게 제일 더울 때 그러냐?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화재도 잇따라 이달 들어서만 에어컨 화재가 136건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폭염으로 아스팔트는 거대한 열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달리는 배달 기사들은 온열 질환 위험군입니다. 탈진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성을 구급차에 태운 뒤 병원 응급실로 옮깁니다. 50대 배달기사가 폭염 속에서 2시간 넘게 일하다 열탈진으로 쓰러진 겁니다. 환자분 자체가 이제 의식 저하에다가 전신 세약이 좀 있으셨어요. 병원 안 가겠다고 버티던 상태셨고, 본 이제 특기 일을 하셔야 되니까. 도로 위에서 폭염과 싸우는 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낮 열기를 머금은 아스팔트 위로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속에서도 매연 때문에 마스크에 안전모를 쓴 채 도로 위를 달립니다. 안전모를 벗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도로가 일터다 보니까 온전히 이 햇빛과 싸워야 되는 이런 상태라서 주변의 동료들이 열사병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부산시는 배달기사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시내 편의점 40여 곳을 전용 쉼터로 지정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로 지정된 편의점입니다. 오토바이를 멈추고 하루 한 번 음료나 간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라이더한테는 정말 농민 같은 마음이 담깁니다. 정말로 이 물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올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220여 명, 이 가운데 19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가 186명이나 발생했는데 하루 기준으로 최다 수치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온열 질환자의 30%는 고령층입니다. 어르신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물을 많이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공원 그늘 아래 삼삼오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하지만 더위를 쫓기는 쉽지 않습니다. 느끼는 건 엄청 덥죠. 오늘은 또 바람이 그렇게도 안 부네. 무더위 쉼터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시원하지. 시에서 지원해주는 모르겠지만 잘 먹는 거고요. 노인 애들한테는. 지금 제 피부 표면 온도는 35.1도입니다. 햇볕에 5분간 서 있었더니 37.1도까지 올랐습니다. 무더위 속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경련 등의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를 보면 폭염 중대경보 단계인 38도에서는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1.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발생한 온열질 환자 2,221명 중 750명이 노인층이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는 피부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자동으로 좀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고령자들은 감각이 무뎌져 갈증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폭염으로 사람들의 소비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실내에서 배달을 시키고 해가 지고 난 뒤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재택근무 중인 신창석 씨. 초인종이 울리자 현관 앞에 놓인 배달 음식을 가져옵니다. 주문한 건 빙수와 아이스 커피. 집 앞 카페 대신 배달을 택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집 앞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 가게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서 요즘은 웬만하면 집에서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배달로 찾는 메뉴도 보양식부터 여름 별미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삼계탕 주문은 81%, 빙수는 63%, 콩국수는 52% 늘었습니다. 특히 중복 당일 삼계탕 주문은 6배 넘게 뛰었습니다. 폭염에 불 앞에서 요리하기를 꺼리면서 간편식 판매도 늘었습니다. 국과 탕, 찌개 매출은 78%, 밀키트는 47% 증가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장보기에서도 냉장 냉동 형태의 반조리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뤄둔 외출은 해가 진 뒤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아예 움직이거나 아니면 낮에 아예 안 나가는 거. 밤이 되자 편의점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 편의점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차가운 음료와 식품 매출은 30% 늘었고 다른 편의점의 자정 이후 전체 매출도 14% 증가했습니다. 폭염이 소비자들의 돈을 쓰는 방식과 시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유럽은 폭염과 가뭄 그리고 산불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 규모는 이미 5조 원을 넘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가뭄으로 원전 가동이 멈추자 이런 조치까지 꺼냈습니다. 원전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강 한가운데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루마니아 해군이 원전 냉각수 확보를 위해 다뉴브강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강수위가 평년의 3분의 1까지 떨어져 체르나보다 원전 1기의 가동이 중단되자 물기를 바꾸는 초강수를 꺼내든 겁니다. Orice zi care va funcționa centrala de la Cernavodă după ziua de miercuri-joi este un câștig cuantificabil.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에선 강바닥이 드러나며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독일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Svojih 55 godina nikad nisam doživio da je Drava ovako niska, da izađu ovako brodovi neki stari, most stari tamo dolje isto niže. 독일에선 라인강의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곳곳에서 유람선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화물선은 평소 적재량의 20%밖에 실지 못하는 등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이 키운 산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북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나흘째 번지고 있습니다. 야생마들이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 남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은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의 폭염과 산불 피해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정말 가마솥에 갇힌 듯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를 넘겼고 서울 전역에는 올여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더위에 저희 취재기자가 날씨 전해드리기 위해서 반포 한강공원에 나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서빙고동의 기온은 섭씨 3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한강공원에는 열기를 피하려고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너무 더워갖고 서울은 좀 덜 덥지 않을까 하고 올라왔는데 서울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많이. 해 좀 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람 불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올여름 처음으로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야외 노동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녹는 느낌, 그런 발바닥이 녹는 느낌이죠. 네, 땀은 계속 흘리고요. 신발이 녹을 정도니까요. 서울시는 오늘 200여 대의 살수차를 투입하는 등 폭염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도 참 더웠는데 40도에 육박한 지역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남 광주가 38.6도, 서울이 38도, 대전이 37.5도까지 올라갔고 부산과 대구도 각각 35도와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235개 기상특보 구역 중 217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특별한 비 소식 없이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질병청이 집계한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221명으로 사망자는 19명입니다. 당분간 야외 활동 자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TV조선 김인혜입니다.